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지아빠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혼자서 아넷 A8을 업그레이드를 좀 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밑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댐퍼랑 그리고 여기 벨트 텐셔너랑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프레임 브레이스라든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케이블 베이어라고 하기도 하고 케이블 체인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제가 이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약간의 문제점과 그리고 새로운 또 첫 번째 레이어를 시작할 때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공유를 하고 그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죠. 이제 히팅 패드의 온도를 올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글루스틱, 이 글루스틱이 계속 일정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히팅 패드의 온도를 올려버리면 글루스틱이 말라서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다는 거, 그게 있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브림이었죠. 브림으로 옆에 접착하는 면을 더 넓혀줘야, 그래야 이 바닥면에 잘 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할 거는 그 이외에 또 이제 두 가지를 더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이 노즐과 요 밑에 히팅 배드와의 간격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지금 간격을 이렇게 지금 맞춰 놨어요. 여기 이 간격이 어느 정도냐면은 종이가 한 장 들어갈 정도의 간격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이제 겨우 한 장 들어갈 정도의 간격을 제가 이렇게 맞춰 놨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 근데 이 간격이 넓어지면 잘 안 붙어요. 브림이.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수평이에요. 수평. 이 히팅 베드의 수평. 아무리 이 한쪽 위치에서 이렇게 제가 뭐 간격을 그 노즐과 히팅 패드와의 간격을 잘 맞춰놨다 해도 이게 수평이 맞질 않으면 이렇게 이 수평이 맞질 않으면 다른 쪽에서는 벌어지겠죠? 이 간격이 아니면 좁아지거나 그랬을 경우에 제대로 이 3D 프린팅의 첫 번째 레이어가 잘 프린트가 되지 않고 붙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격이 떨어지는 게 어떻게 떨어지는 데 따라서 어떻게 이 3D 프린팅이 변하는지 같이 보시면서 그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 프린터를 세팅을 해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가 참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죠. 자, 이 두 종이의 두께를 버니어 캘리퍼스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종이의 두께가 보이시나요? 약
0.05mm, 0.1mm 그 정도 되죠. 자, 그래서 이 종이로 이 노즐과 밑에 보시는 이 히팅 베드와의 간격을 정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버니어 캘리퍼스로 보시면 이게 0.05mm 정도 돼요. 1mm는 살짝 0.1mm는 살짝 안되게 보이고, 그죠? 그래서 지금 저는 첫 번째 여기 히팅 베드와 노즐의 간격을 0.05mm로 맞춘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를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넣으면서 간격이 달라질 때마다 어떤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간격을 맞춘 0.05mm인 상태고요. 이제 제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굉장히 반투명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쫙 달라붙어 있어요. 그죠? 자, 이걸 이제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손을 떼면, 이게 그냥은 안 떨어지네요. 잠시만요. 자, 이제 칼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살살살살 뜯어 올려서 떼보도록 할게요. 칼을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쉽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오, 꽉 붙었네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단단하게 붙은 걸? 자, 그래서 이런 리퍼를 가지고 이렇게 리퍼를 가지고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고, 오, 정말 단단하게 붙었네요. 그죠? 정말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 겨우 떼냈습니다. 보시죠? 자,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0.1mm, 이게 종이 2장 간격이죠. 이렇게 종이 2장 간격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자, 이번에는 캡을 1mm로 해가지고 테스트 했는데요. 이번에는 아까처럼 먼저 손으로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손으로도 잘 안 일어나요. 그죠? 자, 이걸 칼로 한번 떼볼게요. 이번에도 잘 안 일어나네요. 다시 여기 밑바로 자, 이렇게 떼졌습니다. 0.05mm 갭하고 0.1mm 갭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0.2mm로 다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0.2mm 갭으로 한 결과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그림이 떠버리죠? 손으로 떠도 금방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0.05mm, 0.1mm는 굉장히 잘 붙었었는데 0.2mm 갭은 이렇게 다 들뜨고 제대로 안 붙어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보이시나요? 자, 여기 G코드로 해가지고 지금 슬라이스 친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이어 하이트가 0.1로 잡혀 있죠. 자, 이게 뭘 말하냐면은 노즐 갭이 레이어 하이트보다 작거나 같아야 이 브림이나 첫 번째 레이어가 이 히팅 베드에 잘 달라붙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즐에서 분사되어 나오는 필라멘트를 이 히팅 베드가 약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풀을 바르고 종이를 붙일 때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갭이 레이어 하이트보다 더 커버리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0.2로 해서 3D 프린팅을 했을 때 이 바닥에 붙지 않고 이 양옆이 수축되면서 들뜨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평이 왜 중요하냐면 수평은 넓은 물체를 프린팅 할 경우에 이 수평이 맞지 않으면 어느 부분은 갭이 이 레이어 하이트보다 더 넓어지고 어느 부분은 좁아진다든지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넓어진 부분은 다 떠버리겠죠. 아까 봐왔던 그런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 히팅 베드의 노즐과의 갭과 수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